그나마 사법개혁 3법이 그냥 정부와는 총리실에서 나온 정부와는 그냥 개무시되고 또 법무부 장관이 아니에요, 보안수사권 줘야 돼요, 아니요, 원론적으로 전부 다 재청구권을 줘야 돼요, 이거 다 깨부셔버리고 원안대로 표결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정말 정청래 대표가 보안수사권을 밀었습니다. 네, 보안수사권은 미루긴 했습니다만 원안대로 개혁법안, 사법개혁 3개 법안을 원안대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이게 힘없는 당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지금 정청래 대표는 국민만 믿고 지지자들만 믿고 지금 안에서 그 지랄하고 있는 87명의 도적들 사이에서도 개혁 입법안을 밀어붙여서 24일 날 통과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만일 여기서 이 개혁 입법안을 좌초시키려고 하는 놈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가중처벌을 해서 떨어뜨려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지금 통과되는 게 법왜곡죄, 재판소법, 대법관 증언법이거든요. 그들을 도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순화한 표현이다. 저는 그들이 나라를 팔아먹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거는 매국노들. 이 지지자들, 즉 당원들하고의 의리,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거는. 이건 저는 통과될 거라고 보는데 이제 국힘에서는 요거를 이제 필리버스터 해가지고 그럼 한 3일 더 걸리겠네? 네, 뭐 그 정도 걸리겠죠. 근데 하지만 이제 문제는 이제 보안 수사권 요거를 이제 유보를 했어요. 그다음에 수사 기초 체계 개편, 중수청은 공소청 요거를 왜 유보를 했지? 보안 수사권 아니 왜냐면 중수청과 공소청법에 대한 추가 입법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때 그 안에다가 내용을 집어넣어갖고 이거를 확실하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얘기를 꺼내놔도 나중에 공소청법, 중수청법에서 혹시나 다른 얘기가 법안에 담겨버리게 되면 오히려 이중적으로 양쪽에서 상치되는 법이 생기면서 둘 다 무마돼 버리는 게 쟤들의 목적은 무마잖아요. 어떻게든 수사권을 살리는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입법 예고안 안 내고 있는데. 근데 내야죠. 그러니까. 왜 안 내고 있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정성호나 또는 이번 사법개혁 관련한 TF를 하고 있는 단장인 한준호나 또는 총리실 안에서 관련된 제대로 된 입법 예고를 아직 안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얘네들이 안 해도 상관없어요. 법사위에서 심사해갖고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부 입법안 없이 법사위 안으로 또 밀어붙이고 갈 수 있는 겁니다.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거를 지금 보안수사권 이쪽은 다 선거 이후에 하자고 했거든요. 뭐 선거 이후에 해도 돼요. 10월 안에만 마무리 지면 되니까. 근데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원식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개헌과 관련해가지고 또, 예. 그래서 우원식이 개헌과 국민투표에 관련된 법안들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법으로 다시 전체적으로 국민들한테 뜻을 묻자라고 하는 일종의 국민투표법을 진행을 해야 된다는 그 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제 국민투표법이 현재로서는 이제 여러 가지 안 해본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좀 미비한 부분들이 있어요. 뭐 사전투표라든지 또는 뭐 지역외 투표, 지역 외에서 할 수 있는 우편 투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지금의 투표제도하고 다른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부분도 좀 있고 또는 이제 그에 대한 연령 조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손볼 부분이 있는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만 이걸 6월 지방선거 때 연계해서 붙이려고 하는 데에는 뭔가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개헌 세력들이 다시 개헌 논의를 몰아붙이려고 하는 사전 작업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일단 우원식이 얘기한 국민투표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개정안을 오늘 처리를 했어요. 처리를 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절차인데요. 헌재는 국민투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 거소 신고가 돼 있는 투표
투표권자만 투표 임명부에 올리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가 제한된다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2015년까지 이 문제 해결해라 라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입법 공백 상태가 계속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2015년 이후에도 이게 안 고쳐져 가지고 물론 그동안 국민투표를 한 번도 안 하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앞으로 국민투표를 하려면 이 부분을 고치고 선거 연령 내려간 것도 고치고 아까 얘기한 부재자 투표나 우편 투표, 사전 투표에 대한 조항들도 넣어야 되니까 이번에 이걸 하자라고 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지선 치르고 총선 치르고 200석 확보한 다음에 가는 게 맞는 거거든. 왜냐면 개헌을 지금 하려고 그래도 지금 있는 구도 안에서는 200석 이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여야 합의를 통한 개헌이 아니면 그게 힘든데 합의를 하자고 들면 이게 이 섣불른 이 87명의 도적대들과 국힘이 손을 잡고 오히려 역으로 내각제 개헌으로 몰아가려고 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함부로 개헌을 밀어붙일 수 없는 안전장치이기도 했는데 요걸 털어버리려고 하는 요런 불안감이 좀 생긴다는 거죠. 왜? 지금 국회의장이나 지금의 기득권 국회의원들, 민주당 안에 있는 애들의 어떤 기지를 생각했을 때 요거를 선의로만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국힘은 이미 반대를 하고 있고 지금 개헌을 하려면은 200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 국힘 반대하면 못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기 힘들어요. 예, 지금은 하기 힘듭니다. 근데 이거를 무리해서 바꾸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최근 들어 국회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여론조사의 내용 안에가 기존에 있는 총리 지명권을 대통령에서 국회가 갖고 오는 내용, 그리고 감사원에 대한 감사 감독을 국회가 이용하는 내용 등의 개정 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가 지금 총리 지명과 감사원을 노리고 있는 거 아니냐,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장이 또는 국회가 이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또 의심을 사고 있다라는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사실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지명을 해가지고 이제 의회에 가서 동의 절차를 국회에 가서 동의만 동의를 받는 받는 거죠.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국회가 국회에서 추천을 국무총리. 해서 올려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식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 진짜 이거 얘인데 내가 유시민 작가를 너무 총리로 쓰고 싶어. 그래서 유시민 작가한테 사정사정을 해가지고 같이 갑시다. 왜냐하면 유시민 작가는 저는 그런 거 전혀 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유시민 작가를 어떻게든 설득을 해가지고 총리로 올렸는데 그 국회에 국회에서 가서 후보를 이낙연하고 김부겸만 주고 둘 중에 하나 그렇죠. 고르세요. 나는 유시민을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이낙연하고 김부겸을 올리더니 그거- 둘 중에 하나 골라봐요. 그건 좀 싫다.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의 운신의 폭이 확 줄어든다는 거예요. 국회가 지들이 입맛에 맞는 애를 올려가지고 그 애를 통해가지고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다라고 충분히 예상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감사원의 운영 권한까지도 국회가 갖고 오려고 한다고 하는 거는 요거는 조금 도가 넘은 게 아니냐. 즉 국회 자체가 뭔가 감사 기능까지 갖추고 견제를 할 수 있는. 왜냐면 국정감사권이 있는데 여기에 감사원 운영 권한까지 가지려고 하는 수작을 부리고 있다라는 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사면금지법, 그러니까 윤석열 사면금지법에 대한 법사위 통과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게 2년 전에 나온 거거든요. 내란 터지자마자 허영교 의원을 비롯해서 몇몇 의원들에서 나온 건데 마치 이게 새로 나온 것처럼 이제야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정말 미묘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기사부터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자, 윤석열이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4일 만에 무기징역을 1심에서 선고를 받았잖아요. 중요한 건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이러다가 사면당하는 거 아니야? 사면을 당하는군요. 네, 사면을 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모두가 불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즉각 내란 외환 사면금지법 처리를 추진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나오지 못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자, 사면법 개정안의 핵심이 뭐냐면은 내란 외환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사면할 수 없다라는 그 제한 내용인데 다만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면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아, 이건 이재명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이래. 씨발. 언제부터 대통령 이렇게 생각을 해줬다고 지금 와갖고 이 법을 상정하면 안 된다는 논리를 대통령의 권한을 빼앗는 짓이다 이러면서 개구라를 털고 있습니다. 아무도 반대 안 하거든요, 우리는. 나경원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헌법 79조가 규정한 대통령의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고도의 통칭, 더럽게 고도의 통칭이 좋아해. 그러면서 이를 입법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리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아유, 니들이 180석 하면 되잖아. 180명 있으면 되잖아. 니들이 열심히 이번에 지선도 하고 총선도 해갖고 저희가요? 저희가 180석 이상을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어머, 제정신 들었네, 경원이가? 무슨 말을 한 거지, 내가? 네. 제가 그랬다고요? 아무튼 얘네들은 지들 정파적인 이유에 따라서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을 뻔뻔하게 꺼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